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외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한 8월의 무더운 저녁 7살 딸 에밀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던 사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대한 범아비단뱀이 가족을 위협했을 때 한 마리의 진돗개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 가족을 구해낸 사건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해서 이웃들도 정말 얌전한 개라고 말했던 진돗개 바람이, 하지만 위기의 순간 보여준 그의 용기는 상상을 초월했죠. 길이 4m, 몸통 둘레가 성인 남자 허벅지만큼 굵은 거대한 비단뱀을 상대로 혼자 힘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위험한 포식자 앞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을 향한 본능 하나만으로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용기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3살 된 개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위험한 맹수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한 마리의 개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중한 가족을 구해내고 진돗개에 대한 세상의 인식까지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걸까요? 동물 전문가들도 일반적인 개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상황이라며 바람이의 용기에 감탄했고, 지역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까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바람이에게 특별 표창까지 수여했죠. 지금부터 미국 텍사스에서 갑작스런 위험에 직면한 데이빗 최 가족과 그들을 구해낸 진돗개 바람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반려동물의 특별한 순간이나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이 텍사스로 이사 온 것은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남편 데이빗의 회사가 오스틴에 새로운 지사를 열면서 발령이 난 거였어요.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의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저희에게 텍사스는 너무 낯선 곳이었습니다. 특히 7살인 에밀리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어요. 엄마, 여기서는 소피랑 놀 수 없어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스틴 외곽의 작은 교회 마을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집 앞으로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연 속의 생활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에밀리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곳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가족 구성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진돗개 바람이에요. 바람이는 데이빗이 3년 전 한국 출장 갔을 때 서울의 한 동물 보호소에서 만나게 된 개예요. 당시 생후 6개월 정도의 새끼였는데 다른 유기견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품이 있었다고 데이빗이 말했어요. 사람을 보고도 꼬리를 흔들거나 애교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경계심을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냥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까지 바람이를 데려오는 과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검역 절차며 각종 서류 준비며 몇 달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데이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람이가 우리 집에 온 후로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바람이는 처음부터 집안의 모든 규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어요.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집을 지키는 역할을 자처했고, 특히 에밀리가 태어난 후부터는 더욱 그랬죠. 마치 자신이 이 작은 생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 같았거든요. 에밀리가 울면 저보다 먼저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에밀리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곤 했습니다. 텍사스로 이사 온 후에도 바람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어요. 넓은 마당과 숲이 있는 이곳이 캘리포니아의 아파트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집 전체를 한 바퀴 돌며 영역을 점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저녁에는 현관 앞에 앉아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 집 경비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들이 숨어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더 이곳 생활에 만족하게 되었어요. 에밀리는 학교에서 소피라는 단짝 친구를 사귀었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도 에밀리가 자전거를 탈 때면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며 안전을 지켜주었어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방해가 될 수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로부터 가끔 야생동물들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다람쥐나 토끼 혹은 가끔 사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텍사스 교외 지역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몇몇 이웃들은 더 큰 동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코요테나 보브캣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몇 년 전에는 큰 뱀도 목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누군가 기르던 것이 탈출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설마 정말 위험한 동물이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바람이가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고요. 바람이는 정말 예민한 개였거든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낯선 냄새가 나면 즉시 알아챘어요. 그런 바람이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더워졌습니다. 텍사스의 여름 더위는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오후가 되면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었고 습도까지 높아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에밀리는 너무 더워서 밖에서 놀기를 꺼려했고 바람이도 그늘을 찾아다니며 헥헥거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후 저녁에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런 어느 저녁이었어요. 8월 중순의 무더운 하루가 지나고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면서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죠. 에밀리는 저녁 식사 후 마당에서 바람이와 함께 놀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씩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오후 7시쯤 바람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에밀리와 함께 뛰어놀거나 아니면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곤 했는데 그날은 계속 집 뒤쪽 숲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귀도 바짝 세우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숲에서는 항상 여러 동물들의 냄새가 날 테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의 가벼운 호기심과는 전혀 다른 뭔가 심각한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바람이의 이상한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평소라면 에밀리가 놀자고 하면 언제든 함께 뛰어다니곤 했는데 그날은 에밀리의 부름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숲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바람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아, 무슨 일이야? 에밀리가 바람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바람이는 갑자기 에밀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마치 에밀리가 숲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에밀리를 집 쪽으로 밀어내듯 몸짓을 했어요. 이런 바람이의 행동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에밀리와 함께 어디든 자유롭게 다녔는데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에밀리야, 이제 들어와. 저녁이 되니까 모기도 많아질 거야. 사실은 바람이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불안해서 에밀리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에밀리는 아쉬워했지만 순순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이도 에밀리를 따라 들어오긴 했지만 계속 뒷문 쪽을 신경 쓰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바람이는 진정되지 않았어요. 거실 창문 앞에 앉아서 계속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가끔씩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데이빗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람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나? 데이빗도 걱정스러워하며 빨리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서 데이빗이 집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데이빗이 바람이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내가 오면 반가워하는데. 데이빗도 바람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데이빗이 제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바람이는 우리를 따라 나오긴 했지만 계속 우리 앞에서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손전등으로 숲 가장자리를 비춰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들과 덤불뿐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데이빗이 말했지만 바로 그때 바람이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소리로 마치 무언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임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전등 불빛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굵은 무언가가 나무 사이를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일반적인 야생동물은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야? 데이빗이 손전등을 그쪽으로 더 비춰봤어요.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대한 뱀이었어요. 길이가 최소 4m는 되어 보였고 몸통 둘레도 성인 남자의 허벅지만큼 굵었습니다. 뱀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비단뱀이야. 데이빗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빗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어서 동물에 대한 지식이 꽤 있었거든요. 아마 버마 비단뱀일 거야. 누군가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탈출했거나 버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버마 비단뱀이라면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람이는 계속 그 뱀을 향해 짖고 있었지만 함부로 달려들지는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그 뱀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우리와 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만약 뱀이 우리에게 접근하면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911에 신고해야 해. 저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집 뒷마당에 큰 뱀이 나타났어요. 버마 비단뱀 같은데 정말 커요. 응급상황센터에서는 즉시 동물관리소와 경찰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기까지 최소 20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뱀은 점점 더 우리 집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특정한 목표를 향해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에밀리 방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더운 날씨 때문에 시원하게 하려고 창문을 열어둔 채로 에밀리를 재워놨었어요. 에밀리. 저는 급하게 에밀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에밀리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뱀이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창문을 닫고 커튼도 쳐서 밖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에밀리를 깨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에밀리를 거실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야, 에밀리야. 조용히 에밀리를 깨웠어요. 엄마랑 거실에서 잘까? 에밀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았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라 그냥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에밀리를 누워놓고 담요를 덮어준 후 다시 창밖을 확인해봤어요. 뱀은 이제 우리 집 마당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여전히 그 뱀과 우리 사이에서 경계하고 있었고 데이빗은 손전등으로 뱀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뱀의 크기를 제대로 보니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런 뱀이 만약 에밀리를 공격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뱀은 마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움직임 같았거든요. 바람이는 뱀이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더욱 크게 짖었지만 뱀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바람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뱀이 뭘 노리는 걸까? 데이빗이 중얼거렸어요. 뱀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뱀이 집안의 체온을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단뱀은 적외선으로 체온을 감지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에밀리나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경찰과 동물관리소 직원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제 집 바로 앞까지 와 있었어요. 현관 계단 밑에서 혀를 날름거리며 무언가를 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뱀이 갑자기 움직임을 바꿨어요. 현관 쪽에서 집 옆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에밀리 방 창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창문은 이미 닫아놨지만 뱀이 그쪽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뱀이 집안의 체온을 감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람이는 뱀의 움직임에 따라 계속 위치를 바꿔가며 경계했어요. 뱀이 에밀리 방 쪽으로 가자 바람이도 그쪽으로 이동해서 더욱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기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바람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뱀은 에밀리 방 창문 밑에서 잠시 멈춰 서서 혀를 날름거렸어요.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1층이라 뱀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였어요. 다행히 창문이 닫혀 있었지만 만약 열려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안 돼. 데이빗이 소리치며 뱀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돌이 뱀 근처에 떨어지자 뱀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창문 쪽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바람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뱀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바람아, 안 돼. 저는 급하게 바람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람이는 뱀의 꼬리 부분을 물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뱀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며 몸을 비틀었어요. 바람이는 재빨리 물러나서 다시 뱀과 거리를 뒀지만 이제 뱀의 관심은 완전히 바람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뱀이 천천히 몸을 돌려 바람이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뱀과 바람이가 서로를 노려보는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뱀은 바람이를 공격한 것에 대해 분명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몸을 S자 모양으로 구부리며 공격 자세를 취했어요. 바람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도 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바람아. 데이빗이 바람이를 부르며 집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지만 바람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약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나면 뱀이 다시 집 쪽으로 올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뱀이 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때 뱀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바람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정말 빨랐어요. 하지만 바람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면서 뱀의 옆구리를 향해 다시 한번 공격했어요. 이번에는 뱀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바로 몸을 돌려 바람이를 노렸습니다. 뱀과 바람이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뱀은 바람이를 휘감으려고 했고 바람이는 그것을 피하면서 계속 뱀의 머리와 몸통을 물려고 했습니다. 둘 다 상당한 지능과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바람이는 뱀의 공격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911이 왜 이렇게 늦어? 데이빗이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할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경찰과 동물관리소 직원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와 뱀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어요. 뱀이 바람이의 뒷다리를 꼬리로 휘감으려고 하는 순간 바람이가 뱀의 목 부분을 깊게 물었습니다. 뱀이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크게 비틀었어요. 그 반동으로 바람이도 옆으로 튕겨나갔지만 금세 다시 일어나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뱀은 바람이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었는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와 동물관리소 차량이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동물관리소 직원들은 전문 장비를 가지고 와서 뱀을 안전하게 포획할 준비를 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개도 불러들이시고요. 하지만 바람이는 여전히 뱀과 대치하고 있었고 우리가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특수 막대기와 그물을 이용해서 뱀을 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처음에 저항했지만 바람이와의 싸움으로 지친 상태였고 전문가들의 기술 앞에서는 별 수 없었어요. 10분 정도 후에 뱀은 안전하게 포획되어 특수용기에 담겼습니다. 뱀이 제거되자 바람이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임무 완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급하게 바람이의 몸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뒷다리 쪽에 뱀에게 휘감겼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옆구리 쪽에도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안도했어요. 바람아,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바람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동물관리소 직원이 바람이의 상태도 확인해 주었어요. 외상은 별로 심하지 않네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일 수의사에게 정밀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뱀에게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내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개네요. 경찰관이 바람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버마비단뱀은 정말 위험한 동물인데 저렇게 맞서 싸우다니. 보통 개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말이에요. 동물관리소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이죠.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정말 강해요. 저 뱀이 만약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만약 바람이가 없었다면 그리고 에밀리가 창문을 열어둔 채로 자고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뱀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데이빗이 물어봤어요. 일단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플로리다의 전문 시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아마 누군가 불법으로 기르다가 버린 것 같네요. 버마 비단뱀은 텍사스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서 생태계에 정말 위험한 외래종이거든요. 동물관리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전문가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난 후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에밀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바람이가 평소보다 더 관심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람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에밀리가 물어봤을 때 저희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바람이가 우리 가족을 나쁜 동물로부터 지켜줬거든. 그날 밤 저희는 바람이와 함께 거실에서 잤어요. 바람이도 오늘 있었던 일로 많이 지친 것 같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안전을 확인했어요. 그런 바람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의사에게 바람이를 데려갔을 때 검진 결과는 다행히 좋았어요. 근육에 약간의 타박상이 있지만 심각하지 않아요. 며칠 푹 쉬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정말 용감한 개네요. 수의사도 바람이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바람이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이웃들이 바람이를 보면 영웅개라고 부르며 칭찬해 주었고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은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였어요. 진돗개가 거대한 비단뱀으로부터 가족을 구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동네 신문 기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전국 뉴스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한국 뉴스에도 나갔어요. 진돗개가 해외에서 이런 영웅적인 일을 해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주셨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을 보면 역시 진돗개는 어디서든 주인을 지키는구나. 바람이 정말 자랑스럽다 같은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텍사스주 동물보호협회에서도 바람이에게 특별 표창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용기 있는 반려동물상이라는 상이었는데 이런 상을 받는 개는 바람이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시상식 날 바람이는 정말 의젓한 모습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에밀리도 바람이를 더욱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바람이가 커다란 뱀을 물리쳤어. 라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에밀리에게 바람이 이야기를 반 아이들 앞에서 발표해보라고 하셨어요. 에밀리는 그날 정말 당당하게 바람이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바람이가 막아낸 그 비단뱀이 실제로는 도망친 지 몇 달 된 뱀이었다는 거예요. 1시간 거리에 사는 사람이 불법으로 기르고 있던 뱀이 탈출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농장에서 가축들을 잡아먹으며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바람이가 막지 못했다면 우리 동네에서도 계속 살면서 다른 집들에도 위험을 끼쳤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해 주었어요. 바람이가 단순히 우리 가족만 구한 게 아니라 온 동네를 구한 셈이네요. 이웃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바람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에밀리와 놀고 집을 지키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바람이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커졌습니다. 바람이는 그저 귀여운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수호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바람이가 집 주변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에밀리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지금도 바람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바람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진돗개 바람이가 우리 가족에게 와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날의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사랑으로 키운 반려동물은 언제나 그 사랑을 몇 배로 되돌려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람이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조각이었습니다.